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하고 어쩌면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 바로 살림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방식, 이 사회 시스템에 사실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벌써 세계 곳곳에서 그 경고등이 켜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생존 폭동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전을 살 수 없는 시대, 바로 기후 파산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선 지금의 경제 논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물리적인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위기죠. 젊은 세대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벌이는 일종의 사회적 파업, 극심한 저출산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현상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살림셀이라는 아주 대담한 해법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다중위기, 영어로는 폴리크라이시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기후위기, 기술 충격, 또 극심한 불평등, 이 세 가지 거대한 폭풍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면서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에 걸려버린 거죠. 말 그대로 시스템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도대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념이 바로 머니로직입니다. 머니로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이 최고다. 끝없는 성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바로 그 시스템을 말해요. 근데 이게 바로 역설인 거죠. 과거에는 우리를 번영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엔진이 이제는 지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머니로직은 우리에게 번영과 성장을 약속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붕괴, 불평등, 시스템 과부하,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그래서 대안은 있냐는 질문이 나오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살림셀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살림셀 모델의 청사진이에요. 국가라는 거대한 중앙 엔진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살림셀은 그걸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수많은 작은 보조 엔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살림셀이라는 개념을 딱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살림셀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 베이직, 어반 베이직, 그리고 컬처 베이직인데요. 각각 자립, 연잘, 그리고 공동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기둥, 제로 베이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생존에 관한 거예요. 에너지, 먹거리, 물 같은 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접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급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힘, 그런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어반 베이직입니다. 이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살든 마치 도시에 사는 것 같은 편리함을 누리게 하자는 거예요. AI로 원격 진료를 받고 디지털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간의 한계를 기술로 뛰어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컬처 베이직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서로 돌보고 배우고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적인 의미를 찾는 것, 사회적 고립을 막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컬처 베이직의 역할입니다. 와,
제로 베이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어반 베이직으로 편리하게 살고, 컬처 베이직으로 의미까지 찾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딱 듣자마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는데? 맞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 해답은 바로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산림 기여 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기존 경제 시스템이 가치 없다고 무시했던 활동들, 예를 들어 환경을 깨끗하게 하거나 이웃을 돌보는 그런 활동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수로 어떻게 돈을 만드느냐?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먼저 산림셀이 차판 일을 해서 이 산림 기여지수 점수를 높여요. 그럼 이 점수가 산림 트로피라는 눈에 보이는 사회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거죠.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매년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터지고 나서 복구하는데 수백조 원씩 쓰잖아요. 그 돈을 재난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산림셀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예산을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돌리자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림셀이라는 아이디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생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호받는 생존자에서 우리 삶의 주체적인 청지기로 전환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죠. 더 이상 국가나 시스템이 보호해주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삶과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권자가 되자는 겁니다. 바로 생존 주권의 시대인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산림셀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상상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